안녕하세요. 삶의 텃밭 강산재입니다. 오늘은 마늘밭 웃거름 추비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NPK 비료 3요소가 갖는 1. 토양에서의 이동 속도 2. 비효분의 흡수 관계 적합온도 3. 추비 시기와 시비량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마늘과 같이 재배기간이 8에서 9개월 정도 길게 걸리는 작물은 기비마늘은 부족해서 두세 차례 추비를 반드시 주어야 합니다. 기비야 반 만들 때 표준량을 감안하여 미리 주는 것이니 양만 맞추면 큰 탈 없습니다. 그러나 추비의 경우는 처음 시작 때와 마지막 때가 엄청 중요하며 그 양과 비료의 종류도 밑거름과는 다르게 마늘의 자람 상태를 보면서 웃자람 현상을 보이면 1차 추비는 하지 않거나 추비 양을 대폭 줄이는 시비를 해야 하는 점에서 사뭇 다릅니다. 추비를 대충 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작물에게 필요한 원소는 모두 16종류입니다. 이 중에서 탄소, 수소, 산소 3가지는 자연에서 공급되고 있으나 나머지 13종류는 그렇지 못합니다. 13가지 원소 중에서도 특히 더 많이 필요한 원소 6종류를 다량 원소라 하는데 비료 3요소인 질소, 인산, 칼리를 포함하여 칼슘, Ca, 마그네슘, Mg, 황, S를 말합니다. 오늘 얘기는 비료 3요소인 NPK가 중심이 되겠으나 그렇다고 나머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특히 마늘에선 유황의 중요성이 다른 작물보다 더 크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시비해야 할 원소이기도 합니다. 일단 비료가 땅에 떨어지면 어떤 상황이 될까요? 첫째, 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밭에 넣는 비료는 대부분 고체 형태입니다. 비료 알갱이가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알갱이 비료를 반드시 액체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비료는 작물이 빨아먹을 수 있게 물이나 미생물이 이온화를 시켜야 합니다. 어떤 비료든지 똑같습니다. 퇴비든 유박이든 화학비료든지 반드시 물이 필요합니다. 비 오기 전이나 후에 비료를 주면 좋다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비료는 주어야 하는데 비가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비료는 줘야 합니다. 비료 주는 시기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비 후 관수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비료 효능이 뚝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헌데 이 상황이 됐는데도 물을 줄 수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깝지만 비료량을 늘려서 손실되는 걸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비닐 멀칭된 밭도 이와 같습니다. 둘째, 적당한 지온이 필요합니다. 아무 때나 솔솔 뿌려주고 물만 준다면 작물이 빨아먹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료는 각 원소별로 작물이 흡수하는 한계 온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어진 환경에 따라 차이가 많아 일정하진 않겠으나 보통 이렇다는 정도의 온도입니다. 추위를 이겨내고 날이 풀리는 2월 하순부터 3월 초순에 시작되는 마늘 추비에는 정말 중요한 온도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비료 요소 몇 가지를 골라 작물들의 흡수의 한계 온도를 살펴보겠습니다. 1. 질소 N의 작물 흡수 한계 온도는 9도 정도 됩니다. 3요소 중 가장 낮은 온도입니다. 2. 인산 P의 작물 흡수 한계 온도는 16도 정도로 3요소 중 가장 높습니다. 3. 칼륨 K의 작물 흡수 한계 온도는 13도 정도로 3요소 중 중간입니다. 4. 칼슘 CA의 작물 흡수 한계 온도는 14도 정도로 봅니다. 5. 마그네슘 Mg의 작물 흡수 한계 온도는 12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9도 아래에선 비료가 흡수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즉 9도 이하 기온이라면 비료를 준다 해도 작물의 흡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한겨울에 비료를 주지 않는 이유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지온이 10에서 15도 정도는 돼야 비료를 작물이 빨아먹을 수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겨울을 지나고 나면 마늘에게 추세에 따라 보통 두세 차례 추비를 주어야 합니다. 언제 첫 번째 1차 추비를 주느냐는 문제의 답은 쉽게 나올 것입니다. 활동이 정지됐던 뿌리가 생육 재생기에 다시 자라는 최저 온도는 4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4도 이하라면 마늘의 생육은 정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자라나는 생육 재생기, 즉 4도가 됐을 때 1차 추비를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당장은 흡수가 안 돼도 곧 기온이 오르기 때문이고 뿌리 발육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비료의 이동 속도입니다. 시비를 할 때 고려사항이 어찌 한두 가지이겠습니까? 밭의 환경, 계절, 강우 상태, 작물의 종류, 시비 방법, 비료 성분, 비료 형태 등등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얘기의 세 번째는 비료 성분들의 이동 속도에 대한 것입니다. 비료의 3요소인 질소, 인산, 칼리의 이동 속도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밭의 환경에 따라 워낙 편차가 많아 딱 이것이다 말하기는 어렵겠으나 자료를 보면 질소가 가장 빠르고 다음이 칼리이고 인산이 가장 늦다고 합니다. 그 속도가 어느 정도냐면 6개월이 지났을 때 움직인 거리를 측정해보니 질소가 가장 앞서고 다음이 칼리이고 인산은 거의 움직임이 없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실험 조건과 밭의 환경, 계절, 강우의 다소, 토양 산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니 숫자의 정확도는 낮겠으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질소의 이동 속도가 빠르다는 점입니다. 칼리와 인산보다 많이 앞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시에 시비를 했을 때 질소가 가장 먼저 작물에게 닿고 다음이 칼리이고 인산은 거의 제자리 걸음에 가깝다는 거죠. 질소는 빠르게 비효가 나타나고 또한 빠르게 비효가 사라진다는 말과 같습니다. 왜 인산은 뿌리 근처에 가깝게 줘야 하며 추비는 주지 않고 모두 기비로 주는 까닭을 아시겠는지요? 인산은 제자리 뛰기 선수입니다. 제자리 근처만 맴돕니다. 인산을 작물의 뿌리와 멀리 넣는다면 작물은 인산의 맛도 못 볼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질소는 단거리 선수입니다. 나아가는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암모늄태에서 질산태로 바뀌는데 15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작물이 빨리 빨아먹을 수 있다는 말과 함께 비효의 지속기간도 동시에 짧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보통 짧게는 3, 4주 정도로 봅니다. 이제 이동 속도가 가장 빠른 질소와 질소보다는 느리지만 인산보다는 빠른 칼리가 왜 NK 비료라 불리며 추비용으로 추천되는지도 아실 겁니다. 추비로 복합비료를 쓰기도 합니다만 복합비료에 들어간 P, 인산은 사실상 필요 없게 됩니다. 이미 기비로 준 것이 거의 제자리에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흔하게 쓰이는 20kg 복합비료 성분 표시를 보면 22, 10, 8, 1, 0.1로 쓰여 있습니다. 여기서 인산 P 10% 2kg은 불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넷째, 비료를 주는 시기입니다. 이것은 두 번째로 소개한 온도와 세 번째로 소개한 이동 속도와 관계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일단 마늘 1차 추비는 흡수 한계 온도가 가장 낮은 질소를 기준하면 9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뿌리가 다시 물과 양분을 빨아먹는 생육 재생기 최저 온도 4도도 기준이 되겠습니다. 2월 어느 때냐 3월 어느 때냐 보다는 밭의 지온이 4도에서 9도 내외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충청 북부지방 이곳 2월 날씨를 보면 2월 들어서면서 10도 이상이 되는 날이 늘어납니다만 최저 온도는 영하가 되는 날이 제법 많이 나타납니다. 3월에 들어서면 간혹 영하권 날이 있긴 하지만 10도 이상 되는 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료 흡수 한계 온도는
백엽상 1.5m 높이에서 측정한 외기 온도가 아니라 지온을 말합니다. 보통 지온은 외기 온도보다 높습니다. 이것을 감안할 때 1차 추비는 남부지방은 2월 하순 정도, 중부지방은 3월 초순에 시작하고 1개월 내외 간격으로 2차례 정도 형편에 따라 넣어주면 됩니다. 다만 마지막 추비는 너무 늦게 하면 생식생장으로 전환이 늦어져 2차 생장이 되는 관계로 3월 말 전에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 4월 초순까지는 괜찮다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보통은 좀 보수적으로 계산해 3월 말일을 기준하나 아무리 늦어도 4월 10일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마지막 추비는 수확일 2개월 60일 전 정도까지라는 나름의 마지노선을 그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화학비료의 유효기간을 1, 2개월 정도로 보았을 때 과다 시비가 되지 않는 안전기간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물론 해마다 변하는 기온이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론적으로 그 정도라는 것쯤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째, 추비 양입니다. 1차와 2차 동일하게 10평당 요소 560g, 황산칼리 260g을 섞어 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NK 복합비료를 쓰지 않고 요소와 황산칼리 단비를 혼합해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방법은 좋기는 하지만 각각의 비료를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절대적 기준이 아니니 번님들은 참고 정도로 보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번님들 고맙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지내십시오.